안녕하세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설명하는 미코 트래블입니다. 예, 제가 요새 그 산티아고로 가는 그런 교통편, 그 중에서도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출국,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입국, 예,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환승하신 분들은 환승이라는 그 절차가 있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이 좀 어렵거든요. 먼저 출국과 입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좀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승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입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입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은 도착 서류가 먼저 있고요. 도착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rival, 예, 영어로 도착이라는 뜻이고요. 예, 이쪽을 따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입국 수속, immigration, 그리고 수화물 찾기, 이렇게 네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는 이 도착 서류가 아예 없어요. 예. 그런데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 입국이 되는 거죠. 한국도 예전에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둘 다 있었습니다. 근데 입국 신고서는 사라졌고요. 세관 신고서는 이제 종이로 쓰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그 앱 검색해 보시면 여행자 세관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예, 그걸 찾아보시면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은 굳이 귀찮게 뭐 볼펜 빌려달라 뭐 이렇게 뭐 편명도 보느라고 막 비행기 티켓 또 여권 번호 이렇게 찾으실 필요 없이 앱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백신 증명서, 건강 증명서, 예, 거의 없어졌는데요. 예, 제가 모든 나라를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예,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설명하기 때문에 예, 유럽에서는 없습니다. 스페인으로 가시든 포르투갈로 가시든 프랑스로 가시든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엔 도착 길 찾기예요. 도착, 예, arrival. 이게 arrival 이 표시만 찾아서 거기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뭐겠습니까? 짐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짐이 있고 요 모양만 따라가셔도 예, 도착하는 곳으로 가실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 비행기에서 딱 내리시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arrival, 또 반대편 방향으로는 transfer, 그러니까 환승 이렇게 보통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착을 하신다면은 arrival로 가셔야 되고 환승하신다면 transfer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아까 이 arrival 쪽으로 가시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이미그레이션이에요. 입국 수속인데요. 이미그레이션은 이렇게 유럽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UK, EU. UK는 영국이고요. EU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죠. 이쪽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 including Switzerland, European Economic Area. 그러니까 EU가 아니더라도 뭐 스위스는 EU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유럽 경제 구역 안에 포함된 국가의 여권은 지금 그 거의 다 전자 여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여권으로 수속을 굉장히 빠르게 밟을 수 있는데 그 외의 여권들, 다른 나라 여권들 경우에는 이쪽에 딴 쪽으로 서가지고 줄을 한참 서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런던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전자 여권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다른 유럽은 아직까지는 다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all other passport.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입장으로 보면 다른 패스포트죠. 다른 여권, all other passport. 또는 이렇게 no EU passport holder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U가 아닌 여권 소지자 또는 all passport.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EU가 유럽 사람도 서 있을 수 있고 그 외 사람들도 서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요 표지를 잘 보시고 가셔야지 EU 쪽으로 가시면은
우리는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자여권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입국 심사에 이제 심사대에 가면은 요새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사실 거의 안 물어보는데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심사관이 우리 아시안들은, 그러니까 특히 또 한국 여권을 내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물어보는데, 혹시 뭐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공부하러 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물어보고요. 대부분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물어보면은 좀 난감하죠. 예,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예.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어쨌든 해석을 해보면 방문 목적은 이런 뜻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예,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본다면 아마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너의 방문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편하게 투어, 우리가 아는 여행에 관련된 그런 단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투어, 트래블, 플레저. 플레저는 그냥 놀러 왔다 뭐 이런 뜻이고요. 또 산티아고 길 오셨다면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만 말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 Are you on business or pleasure?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광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출장으로 오셨습니까? 비즈니스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플레저로 오셨습니까? 비즈니스로 오셨다는 게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왔냐? 이게 아니라 어떤 일, 뭐 출장 때문에 왔냐? 아니면은 그냥 관광 때문에 왔냐? 그냥 플레저라고 하시면 되고요. 무슨 질문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무조건 투어, 제일 먼저 트래블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또 산티아고 순례길 가신 분들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씩 웃으면은 그냥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특히 여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또 물어본다면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실 겁니까? 예, 그럼 뭐 one week, 일주일, 뭐 10 days, 열흘, one month, 한 달, two months, 두 달. 산티아고 순례길 가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3 month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좀 위험합니다. 예, 체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에서 묵으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잘 귀에 안 들릴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호텔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호텔이 어디냐고. 그러면은 그 묵는 호텔 만약에 바우처가 있다 그러면 호텔을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호텔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무슨 호텔이라고.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영어로 물어보면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좀 긴장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물어보는 거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왔냐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투어, 트래블 뭐 그리고 뭐 호텔 그러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입국 심사가 끝나면 수화물 찾기로 가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arrivals, 그 다음에 baggage claim, reclai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클레임이라는 거는 보통 클레임입니다. 클레임이라는 건 이제 뭐 청구하다 이런 뜻인데 찾다 뭐 이런 뜻도 돼요. 예. 그래서 수화물을 찾는데 이동을 해야겠죠. 이 표지판을 보고 이동을 합니다. 입국 심사 전에 짐을 찾지는 않습니다. 입국 심사 후에 그 뒤에 이 표지판이 보이고 그리로 이동을 하면요. 이렇게 배기지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그 전광판 같은 게 보이고 이건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 이 비행기 번호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멕시코, 뭐 오사카, 파리 여기서 왔고 비행기 편명은 이거고 그러면 거기에 그 클레임하는 카운터 있죠. 이게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그 번호입니다. 예, 거기 가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다른 분들 짐은 다 왔는데
본인 짐은 오지 않은 거예요. 난감하죠. 네, 일단 그 짐 찾는 곳 옆에 보면요, 로스트 앤 파운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음표가 돼 있고, 이게 물음표가 그 포인트입니다. 예. 짐 안에도 있고, 짐 위에도 있고, 로스트 러기지. 예. 여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난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예, 찾아야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티켓, 본인의 그 항공 티켓 뒤에 보면 이게 붙어 있어요. 이 태그가. 이 태그는 우리가 그 한국에서 떠났다면 한국에서 공항에서 이 태그를 붙여주거든요. 가방에다가. 그 일부를 다시 또 항공 티켓에다가 붙여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켓을 보고, 이 티켓에 있는 태그를 보고 짐을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부터 먼저 보여달라고 해요. 아니면은 뭐 물어보기도 전에 이거를 보여주고 짐을 찾아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표현 방법은요. 일단은 분실 센터를 찾으신다면 Where is the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가 잊어버리고 찾고 하는 그런 그 분실 센터예요. 그래서 분실 센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My luggage 또는 baggage is missing. 짐이 사라졌습니다. 내 짐이 사라졌습니다. My luggage 또는 이제 baggage is broken.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행이죠. 짐이 오긴 왔는데 짐을 너무 이렇게 꽉 눌러서 했다든지 아니면은 캐리어가 좀 오래됐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분실센터에 가서 뭔가 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내 짐이 이 공항 이 관계자들 때문에 파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요청할 때 필요한 거는 항공권 뒤에 그 태그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짐 태그, 그 다음에 여권, 또 전화번호. 이거는 이제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당일 숙소 정보. 이날 짐을 못 찾은 경우에는 이 짐이 안 온 거거든요. 중간 환승센터에서 안 온 거일 수도 있고 환승공항에서 아니면 아예 출발지에서 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숙소로 가야 됩니다. 숙소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는 그 다음날 숙소 정보까지.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환승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만약에 파리로 최종 목적지가 파리고 환승 장소가 프랑크푸르트다. 그러면은 이날 저녁에도 비행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이제 그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밤에 짐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환승 장소가 뭐 두바이나 아니면 카타르나 또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묵으시는 숙소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고 또는 5일 이내 앞으로 5일까지의 숙소 정보도 알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막 뭐 어떻게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참 답답한 일이죠. 일단 그래서 이 로스트 배기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면요. 딜레이,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잊어버린 건 아닌데 중간에 환승 장소에서 보내지 못한 거죠. 이거는 최대 5일까지를 딜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5일 동안 짐이 안 오고 정말 짐 없이 그 힘들게 여행을 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 영수증을 증빙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큰. 아까 파손된 거 말씀드렸죠. 깨졌거나. 그러니까 캐리어들, 플라스틱 캐리어들이 던지면 깨집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던졌다는 얘기죠. 근데 짐이 많아서 꽉꽉 채웠어요. 그러면은, 터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터진다는 거는, 지퍼,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뜯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퀴 고장. 바퀴가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도저히 끌 수가 없다. 손잡이 파손된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현장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서. 예, 근데 그건 좀 미덥지 못하죠. 교체해주는 경우도 있고, 바퀴 같은 건 현장에서 고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예. 또는 새로 구입한 다음에 항공사 및 보험사에 청구를 하셔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실. 이거는 지연, 아까 5일 동안, 이제 최대 5일 동안 딜레이 한다고 했는데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5일 그 이내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실은 어쨌든 5일 동안 기다려 봤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최종 분실 판정을 합니다. 이때는 가방 내에 있는 소지품 상세하게 기록하고요. 또 분실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지연도 분실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실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이 5일간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분실 보고서라는 거를 받습니다. 리포트를 받는데요. 아까 그 로스트 앤 파운드 그곳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연결된 또 다른 항공사 사무소에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들은 언제 어떻게 짐이 이제 분실됐고 사라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방 내에는 뭐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시더라도 차분차분히 이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 번 겪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호텔로 짐을 직접 배송해 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입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입국은 좀 쉽고 간단합니다. 이제. 그리고 특히 한국으로 입국하는 거는 뭐 크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서 목적지인 곳에 도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럽 파리에 도착했을 때 이때를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환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